여러분들이 생명현상에서 물질 대사에 대한 대충 배웠을 거야. 근데 물질 대사가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 지금 여기서 보는 것 같이 이게 뭐의 대사예요? 에너지 대사란 말이야. 그 물질 대사는 이렇게 일어나지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얘를 수반한다는 거야. 결국 우리 몸이 에너지가 계속 돌고 돌게끔 만들어주는 게 물질 대사다. 쉬운 말로 물질 대사가 뭔데? 화학 변화야, 저게. 알았지? 생명체 내의 화학 변화를 물질 대사라 한다면 동화란 말은 요거야. 저분자가 고분자 된다는 거지. 저분자가 고분자 되는 과정이 바로 합성의 과정이고, 분자량이 커진다? 이렇게 좀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 분자량이 커지는 과정. 이거를 이제 화학에서 뭐라고 그래? 보통 중합이라고 하거든. 중합. 같은 표현이야, 다. 중합. 무거운 곳으로 간다. 합성한다. 이와는 고분자가 저분자로 가는 것이고, 얘는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분해한다. 결국 어떤 덩치가 커진다는 건 에너지도 덩어리가 된다는 얘기고, 덩치가 작아진다는 건 에너지가 좀 줄어든다는 얘기니까, 여기서 우리가 보더라도 이렇게 보면 얘가 저분자고 이것이 고분자에 해당된다라고 보면 돼요. 얘가 단위체고 얘가 대단위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고분자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저분자로 가는 과정이 바로 이화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과정이 여기에 써있는 얘들인데, 이것들은 우리 몸의 모든 곳에서 일어나야 돼요. 모든 곳. 왜? 여러분, 우리 생명체 모든 곳에 뭐가 있죠? 기본 단위?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 세포가 있죠? 세포 안에서 이 행동들이 다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우리 몸은 몇 도십니까? 36.5도시면 고온은 아니죠. 저온이란 말이에요. 저온에서 이런 현상이 잘 일어나면 여기에 얘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효소가 관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효소가 또 주성분이 뭐야? 단백질이거든. 그래서 단백질은 보통 우리가 뭐라 비환원성 물질이라고 그래. 온도가 높아지면 변형이 되잖아? 안 돌아와. 그 온도가 낮으면 좀 그래도 변형이 덜 하거든. 그래서 냉동인간 있잖아. 냉동인간. 그치? 근데 찜통인간 없잖아. 그죠? 그 신선하게 보관한다. 그래가지고 뭐 냉동 보관 이런 건 있지만 쪄서 보관한다. 돼지를 삶았더니 다시 돌아온다.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비환원성 단백질.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고온에 시달리잖아요. 어린 아이들은 죽을 수도 있어요. 효소들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변형돼서. 여러분들은 어때요? 버티죠? 그죠? 자, 여러분 여기에다가 제가 이걸 한번 넣어볼까요? CO2하고 얘가 반응을 해서 얘를 잰답니다. 이걸 뭐라 불러요, 우리? 광합성이라고 하죠. 여기 탄소 몇 개 있냐? 그럼 여기 C에 몇 개 있어야 되냐? 이게 질량 보존이잖아. 여기 수소 몇 개 있어요? 12개. 그럼 여기 몇 개? 이렇게. 그리고 나서 여기에 누가 생기는 거야? 이렇게 생기는 거지. 그럼 오원자가 총 몇 개냐, 여기 오원자가? 18개지. 근데 여기 몇 개 들었어? 그럼 여기 몇 개 들으면 돼? 12개. 이렇게 되는 거거든, 이게. 이게 뭐야? 합성이지? 다시 말해, 이러한 저분자들이 누가 된 거야? 고분자가 된 거거든. 이걸 동화. 그럼 이건 뭘까? 분해잖아, 분해. 이화. 그렇게 따지면 에너지 흡수. 뭘로? 이거 뭐야? 태양빛. 그래서 빛을 흡수한다. 광합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알았죠? 그럼 분해되는 과정이 뭐지? 이화. 호흡이죠, 호흡. 알았어요? 이런 거 구체적으로 뭐라고 한다? 세포호흡이라고 합니다. 그냥 호흡은요, 기체교환이거든요. 외움, 내움. 그죠? 근데 세포호흡이 에너지 대사를 수반한다. 오케이? 요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 잘 알아두시고 가장 중요한 거. 모든 세포에서 물질 대사가 일어나므로, 알았니? 폐에서는 이화작용이 있을 것 같아요. 폐.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배설기관 있죠. 콩팥. 이런 데서는 동화작용이 있을까 없을까? 무조건 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배우면 알겠지만 세포 핵에서 DNA라는 게 있어요. 걔가 핵산이잖아요. 그죠? DNA에는 단백질의 정보가 숨겨져 있는데 모든 세포는 의무적으로 단백질을 만듭니다. 모든 세포 내에서는. 왜요? 그들 세포 내에는 리보솜이라는 소기관이 있어서 동화, 그 다음에 리소좀이라는 게 또 있어갖고 외부의 그 병원체나 이런 것들을 분해시켜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물질 대사는 우리 온몸에서 다 일어난다고 외우셔야 돼요. 그냥. 알았지? 어디에선 동화, 그러니까 엽록체에선 동화가 일어나고 미토콘드리아에선 이화가 일어나고 맞죠? 그게 대표적인 반응이라는 건 맞는데 엽록체 또한 이화도 있지만 동화도 있어요. 알았어요? 그러면 미토콘드리아 자체도 이화도 있지만 동화도 있다고. 아셨습니까? 명심하라고. 둘 다 있어야 됩니다. 이게 물질 대사의 제일 중요한 특징이야. 얘들아, 어떤 놈이 효소가 없어서 생명처럼 활동을 못하지? 그거 외우나? 바이러스. 알았어? 잘 나오니까. 알겠지? 꼭 기억해놔라. 자, 세포 호흡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포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일어나죠? 자, 여기요. 미토콘드리아. 그림도 외워놓으세요, 여러분. 그림도. 뭐, 슬리퍼가 생겼죠? 하여튼 그림도 꼭 외워주세요. 그리고 요런 거 이렇게, 요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봐봐요. 이렇게. 알겠어요? 이렇게. 요걸 크리스탈 구조로 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미토콘드리아는 몇 중막이에요? 2중막이에요. 참고로 그냥. 알았어요? 미토콘드리아는 외막이 있고 내막이 있어요. 그런 애가 3개예요. 세포 내에서. 뭐 식물세포로 보면 엽록체도 2중막. 그럼 핵 자체가 2중막입니다. 여러분, 원핵세포에는 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핵이 없어요. 핵이라 하면 핵산을 뭘로 둘러싸야 되죠? 거의 이중막으로 둘러싸여 있는 게 핵인데 원핵세포 세균 같은 애들은 없다고요. 그게. 그래서 박테리아 공격을 잘 받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자, 그러면 진핵생물은 주로 미토콘드리아가 관여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진핵생물이라는 게 뭐냐? 좀 복잡한 애들이죠. 무엇이 있고 이렇게. 여러분, 여기 동그란 이 점이 인이거든요. 피 말고요. 구조 이름을 인이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중막 구조인 핵막을 둘러싸고요. 그 다음에 요거 해당되는 여기 뭐 이 정도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소포처럼 거친 면 소포처럼 잔뜩 있죠. 그리고 이렇게 생겨가지고 제가 이렇게 그리면 이거 뭐예요? 이게 미토콘드리아 이게. 알았습니까?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그린 다음에 동전이 이렇게 몇 개씩 쌓여 있으면요. 동전이 이렇게 몇 개 쌓여 있으면 이게 엽록체예요. 얘가 있으면 이제 식물세포란 얘기고요. 그 다음에 얘들을 이렇게 막으로. 그러니까 엽록체 없애고, 그 다음에 여기 동글동글한 거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애들이 있고, 그죠? 골지체 같은 애도 있고. 이게 진핵세포인데, 요 미토콘드리아가 원래 혼자 살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혼자 뭐를 해서? 먹이를 섭취해서. 알겠습니까? 산소를 끌어들여서 지가 혼자 에너지를 내는 애였어요. 종속 영양생물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종속이에요. 여러분들 배고플 때 햇빛 쬐고 광합성 못 하잖아. 그지? 근데 식물은 하지요. 그런 애들 독립영양생물. 그러니까 이미 세상에는 종속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얘는 이렇게 생긴 종속이 있었고 독립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얘가 거대 세포로, 알겠습니까? 거대 세포 끌려 들어가서 진핵세포가 되었다 해요. 알았어요?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는 굉장히 복잡한 단세포 구조를 갖고 있어요. 여기 점 같은 게, 여러분 여기 점 막 붙어있고 이게 뭐예요? 이게 리보솜이라는 애거든요. 근데 이 리보솜이 단백질을 합성하는 거죠. 진핵세포의 리보솜하고 얘 이렇게 생겼어요. 대단위체, 소단위체가 떨어져 있다가 합성할 때 딱 결합하거든요. 근데 이 미토콘드리아 내에는
우리가 대장균에서 볼 법한 요러한 리보솜이 있어요. 원추형 막대 같은, 핫도그 같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미토콘드리아는 독립된 영양 생물이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 끌려 들어와서 얘 역할을 한다는 거죠. 같이 있으면 효율적이니까. 이게 진핵세포예요. 알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미토콘드리아 내에서 생기는 ATP를 얘가 이용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식물세포는 영양소까지, 영양분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거지. 누구 있어갖고? 영독체가 있어가지고. 그게 독립영양생물이고요. 알았어요? 이게 세포 내 융합설이에요, 이게. 나중에 생투에서 여러분들 배울 건데, 미토콘드리아 자체도 어떻다? 자기 독립적 단위체의 세포라고 봐도 됩니다. 쟤는 독립적인 DNA도 있어요. 알았습니까? DNA도 들어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봐봐. 세포 분열할 때 이것도 다 분열해야 될 거 아니냐. 개체수가. 그치?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야. 알았지? 일단 우리는 미토콘드리아 자체가 뭐를 하겠다? 세포 호흡을 통해서 에너지를 생산한다. 근데 여기서 봐봐. 요식을 잘 받아, 요식. 이게 미토콘드리아 내에서 일어나는 거다. 그치? 그럼 니네 봐봐라. 이건 이와야 동화야? 보니까? 이와야 동화야? 이와잖아. 포도당이 고분자잖아. 180짜리. 그럼 그 뒤에 이제 이산화탄소 우리라는 저분자들이 나오잖아. 그지? 결국은 이화작용인데, 그러면 이 미토콘드리아는 결국은 이화작용을 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런 걸 따라가겠지. 봐봐봐. 이화니까 고분자인 누가? 포도당이 요렇게 이산화탄소와 물로 나갈 때 에너지가 나온다는 거지. 이렇게 에너지. 이 보통 이 에너지가 686이라는 킬로칼로리 에너지에 한 60% 정도가 나오겠네. 알았어? 그럼 그 나머지 뭐 한 40% 이런 것도 뭘로 바뀌느냐? 요렇게 바뀐다는 거야. 38 ATP 정도. 자, 여기서 열이 나오는데 열의 일부가 알겠어? 얘로 이렇게 된대. 이건 무조건 뭔데? 이화인데 여기서 뭐가 일어난다고? 합성이 일어난대. 그래서 동화와 이화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야. 무슨 말일까? 자, 얘가 포도당이 얘랑 만나. 그래서 이산화탄소와 물이 되는데 당연히 에너지가 발생해야겠지. 이만큼의 에너지가 나오거든. 그 중에 일부를 뭘로? 열로 나가고 일부는 요렇게 ATP가 얘로 가는데 요게 인산기가 끼거든. 인산기라고 그래요. PI. 그때 요 에너지가 여기서 들어가. 그래서 이 ADP가 ATP로 가는 과정이 이 과정이야. 여기가 ADP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ATP로 이렇게. 알았어요? 얘는 그럼 뭐야? 동화거든. 알았냐? 그러니까 이화가 일어나면서 그 일부 에너지를 ATP로 합성한다. 물론 ATP 합성은 미토콘드리아 외부에서 ATP, 내부에서 뭐 32, 36 ATP 이런 거 나중에 생수에서 배워요, 여러분들이. 알았니? 지금은 여기서 ATP를 합성한다. 그리고 이런 합성을 산소호흡이라고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배워. 알았어요? 산소호흡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러한 ATP를 합성시킨다. 다시 한번 여기다 정리를 해볼게. 가끔 이런 게 나오거든. 잘 보세요. 이게 포도당이죠. 이렇게 바뀌는 거. 그리고 오로지 빛과 열이 나오는 거. 이런 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소가 되려면
400도씨의 고온이 필요해요. 알았어요? 근데 우리 몸은 이 반응이 이렇게 일어나요. 천천히 일어난다는 뜻이죠. 이렇게 저온에서 일어나요. 그리고 역시가 생성분은 똑같아요. 근데 열이 빛은 안 나오고요. 중간중간에 열이 이렇게 생긴다는 거죠. 이렇게 천천히 열이 생기니까 ATP를 합성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는 거죠. 이런 걸 이렇게 부른다. 세포호흡. 그럼 이화잖아요. 이화가 일어나면 뭐가 있다? 물질 대사잖아. 이화도 누가 관여할 거야? 효소가 관여하는데 저온에서도 반응이 잘 일어나게, 여러분 효소라는 게 속도를 빠르게 하는 정촉매도 있지만 반응이 잘 일어나게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효소가 관여한다는 증거예요. 이렇게 저온에서도 반응이 잘 일어난다. 둘의 공통점이 뭐죠? 산화 반응이잖아요. 발열 반응이잖아요. 차이점 뭡니까? 얘는 일부 에너지를 저장한다는 거죠. 저온이고요. 속도가 느리다라는 거. 이런 차이 알았어요? 이런 것들은 좀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알았습니까? 네. 왼쪽이 어디서 일어난다?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고요. 그럼 여러분 모든 세포에 미토콘드리아가 필수적으로 있잖아요. 네. 우리 온몸은 다 세포업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우리 온몸은 모두 세포업을 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다음. 자, 광합성과 세포업을 비교해 봅시다. 여러분 광합성 누가 해요? 식물, 동물 중에? 식물이 합니다. 호흡은요? 둘 다요. 그쵸? 그래서 가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가끔 보면 이렇게 써놓고요. 얘를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이렇게 써요. 그럼 요 과정이 있죠? 동물, 식물 중에 누가 한다? 식물이 한다. 이 과정은요? 이거 조심하세요. 빨간색 동물 못합니다. 알았습니까? 물론 동물과 식물의 중간적 성질을 가진 핵황 같은 애는 다 해요. 그건 단세포고요. 우리 진핵세포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은 빨간색은 식물만 한다는 거 명심하십시오. 나중에 눈 띄고 후배이기 싫으면. 그럼 이들의 에너지적인 전환 과정은 광합성이라는 건 빛 에너지를 뭘로? 화학 에너지로 바꾸는 작용. 장소는 어디? 엽록체. 저 빛을 흡수하는 그 색소가 바로 엽록소거든요. 그래서 무기물이 유기물로 간다라고 했는데 요즘에 무기물이란 말 안 써요, 여러분. 알았어? 그냥 저분자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무기물 CO2, H2 이런 애들이 유기물이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세포 이렇게 화학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로 가는데 이 ATP를 합성하는 효율이 좋다. 알았지? 효율이 좋다. 38 ATP를 만들어내는 효율이 좋다. 여러분 이런 세포호흡 중에 이런 것들을 산소호흡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산소호흡을 하는데 이 세포는 무산소호흡도 하는 거 알죠? 그죠? 무산소호흡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젖산 발효요. 알았습니까? 젖산 발효. 참고로 알고 계세요? 세포호흡은 속도가 느리답니다. 근데 무산소 호흡이라는 게 있습니다. 얘는 속도 어떻다? 되게 빠릅니다. 그래서 포도당이 이렇게 이걸 젖산이라고 하거든요. 두 개겠죠? 그리고 ATP가 몇 개 나와요? 두 개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 CO2도 안 나와. 유경아, 그치? CO2도 안 나와. 저 둘이 앉아서 쌍두마차로 가지고 그냥. 정신 차려. 이번에 생명 잘 받아야 기말고사 때 개판 쳐도, 그지?
봐라. 얘는 속도가 어떻다고? 되게 빠르다. 그 얘를 만드는 속도가 되게 빨라요. 근데 여러분, 효율은 어때요? 이거 하나당 38인데 얘는 두 개밖에 안 나오잖아. 근데 빨라서 이게 일어난다고. 어디서? 근육 같은 데서. 알았지? 그럼 근육에 이것들이 쌓이겠지? 그럼 뭐라고 얘기해? 알배겼다고 한다고. 젖산이 쌓이면. 알았니? 그러니까 너네 ATP가 미토콘드리아에서 만들어서 온몸에 막 혈액을 뿌린단 말이야? 그럼 이런데 모여요. 요거 5번이면 끝나요, 여러분. 손 5번이니까 오늘 잡혔다 하면 여기 ATP 다 사라져요. 근데 계속 움직여봐요. 그럼 크레아틴 인산이 ATP한테 만들려고 막 ADP한테 인산기를 준단 말이야.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어. 마지막에는 젖산 발현을 합니다. 아시겠어요? 물론 이 젖산이 쌓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스트레칭 해주면 돼요. 그럼 근육을 이완시키면 혈관이 넓어지죠? 피들이 막 통해요. 젖살을 이동시켰다는 쌓이지 않는다고. 알았어? 그래서 뭔가 운동할 때 계속 스트레칭을 해주면서 운동을 하면 그 다음날 알이 안 배겨요. 알았습니까? 제가 납질하면서 해봤어요. 그랬더니 알 안 배기더라고요. 여러분 납질 해봤어요? 납질? 예? 풀 베는 거야, 납질. 어려울 텐데 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죠? 너무 청취한 것 같은데. 니네 집이 그게 도시야? 체험? 삶의 일부 아닌가? 납질? 중도시 아니에요? 그럼 대전이요? 납질 이렇게 하다 보면요. 5번 한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또 5번 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 뒤에서 누가 때려. 빡! 이러지 말라고. 그래도 눈치껏 이렇게 하면 그 다음 알이 안 배겨요. 그래도 어떤 놈이 그 일을 안 해서 그렇대요. 했던 열심히 스트레칭 오면 안 배긴다. 여러분 요렇게 물질 대사가 일어날 때 반드시 필요한 게 뭐라고? 그렇죠. 효소 꼭 기억하시고. 알겠죠? 세포호흡을 통해서 ATP가 만들어진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고. 알았어? 요 과정은 뭐다? 동화. 요렇게 되는 과정은 이화. 못 일어난다. 그럼 미토콘드리아 내에서도 동화 이화가 생긴다면 광합성도 마찬가지예요. 동화 생겼죠? 얘 광합성 할 때 ATP 필요해요. 그래서 ATP가 ATP로 가면서 이화작용을 통해서 에너지가 생겨야 되거든. 야, 어쨌든 간에 몸이 움직이려면 에너지가 필요하고 흡수하기도 하고 방출하기도 하고 결국은 뭘까? 소비도 있으면 뭐 생산도 있고 이래야 되는 것이 작은 생명체처럼 돌아가는 게 유기적 사회야. 알았지? 그러니까 뭐 잘생긴 사람이 있고 이제 멋진 사람이 있으면 못나고 힘든 사람들도 있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 같이 있어야 된다. 알았어? 같이 살자 우리. 알았어? 다음. 뭐 진지하게 쓰다 보니까 내가 미안하잖아 지금. 야, 이거 아까 방금 전에 설명했다. 산소호흡은 효율이 어떻다 했어 아까? 높다. 무산소호흡은 낮다. 참. 그러니까 무산소호흡은 효율은 낮지만 속도는 되게 빠른 거죠. 그지?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젖산 발효. 여러분 알코올 발효는 어디서 일어나는지 알아요? 술 안 드셔봤어요? 술 드셔봤죠? 한 잔씩. 그래서 간이에요, 간. 자기 오른쪽에 있는 거. 알았어? 거기 알코올 분해를 하거든요, 걔들이. 그럼 알코올을 분해하면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나와요. 그게 숙취예요. 뒷골 땡기는 거. 그것이 분해되면 아세트산이 됩니다. 그들 화학 공부하는 애들이 탄수화물에 에탄올하고 아세트 나온 이유가 그 이유예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아세트산을 에탄올이 발효하면 뭐 되지? 그럼 아세트산이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알코올을 분해하는 그런 곳이 간에서도 저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효소가 또 필요합니다. 거기서. 알겠습니까? 자, 봅시다. 이렇게 무산소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요. 산소를 이용하지 못해 일어나는데 산소가 필요 없다고 설명해도 괜찮아요. 산소 없이 바로 분해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도 에너지는 발생됩니다. 이완이니까. 아셨죠? 자, 산소, 무산소 계단수를 딱 보시고요. ATP 숫자를 보시고요.
계단의 숫자는 속도의 빠르고 느림을 보여주는 거고요. ATP의 숫자는 효율성이 높다 낮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알았어요? 지금 그 과정이 있죠. 그리고 보시면 장소도 달라요. 여러분 세포 질이 어디냐? 미토콘드리아와 핵 그 중간에 공간이 있죠.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냥 공간상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자, 여기 뭐 젖산도 있고 에탄올도 있는데 나중에 썩은 물 마지막에서 냄새 나는 거 있죠. 아세트산 발효도 거기서 일어나요. 알았습니까? 자, 효모의 알코올 발효. 여러분 이건 기억하세요. 효모는 산소 호흡도 하고 무산소 호흡도 해요. 여러분. 알았어요? 둘 다 합니다. 산소가 있으면 산소 호흡을 하고요. 산소가 없으면 무산소 호흡을 합니다. 지금 이 실험은 무산소 호흡 실험인 거예요. 저기 뭐 맹관부라는 게 뭐냐면 둘 다 뚫리면 U자관이라고 해요. 우리가 U자관. 들어봤죠? U자관. 하나가 딱 막히면 맹관부라고 해요. 맹이 뭐 다쳤다 이거죠. 한쪽이. 자, 포도당 용액을 꽉 채운 다음에 발효관을 세웁니다. 이게 발효관 자체가 맹관부 자체가. 그리고 입구를 솜으로 딱 막는 건 뭘 차단한 거죠? 산소를 차단한 상태에 냅두면 물론 누구도 들어있어요. 효모도 들어있고요. 그럼 얘가 일정 시간 동안에 뭐가 나온다? 기체가 발생하는데 이 기체가 뭐냐? 바로 CO2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젖산 발효 시에 CO2 나왔어 안 나왔어? 기억이 없어요. 그죠? 잘 봐요. 나왔어. 산소가 없으니까 봅시다. 탄소 원자 6개죠. 수소 원자 12개죠. 얘는 끝이죠, 이게. 맞잖아, 이게 끝이에요. 얘 보세요. 탄소 원자 부족하죠. 몇 개? 2개 부족하잖아. 수소 원자 몇 개 부족해? 6개거든 이거. H5, OH가 6개잖아. 됐지? 수소는 됐어. 산소 원자 몇 개 있어 여기? 6개 있지. 여기 몇 개 있어? 2개 있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알코올 발효고 이거 알코올이거든. 에탄올. 이게 젖산 발효예요. 얘 CO2 나와 안 나와? 안 나오고 얘 나오잖아. 이거 한다고 여기서. 근데 CO2가 비금속 산화물이잖아. CO2 물에 들어가면 무슨 음료수 돼? 탄산 되잖아. 탄산. SO2 물에 들어가면 황산. NO2 들어가면 질산. 뭐 있다고야. 알았냐? 그럼 탄산이면 산성이잖아. 얘 뭔데? 염기성이잖아. 이거 중화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지금. 특히 얘도 얘랑 반응하거든. 공기 중에 CO2 흡수해요. 얘가 더 비싸고 실험에서 많이 쓰여요. NaOH보다는 KOH가 훨씬 성이 좋다고요.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KOH 딱 나오면 CO2 흡수성 외우셔야 됩니다. 호흡 실험이에요. 호흡 실험. CO2를 흡수하는 성질이 있다. 호흡 실험에 무조건 잘 나옵니다. 그 다음 이 손막의 차단 이유는 산소를 차단해서 무산소 호흡을 시키겠다. 그러면 이 KOH 등장은 언제 나오냐? 분명히 손목에 닿고 그냥 냅두면 요가 이렇게 빈 공간으로 생긴다는 얘기예요. 아까까지 꽉 찼는데 그럼 뭔가 기체가 있다는 얘기예요. 저 안에. 저 기체가 뭔지 알고 싶다? KOH를 집어넣었다. 이게 이제 용액을 뽑아내야 되면 KOH를 싹 집어넣었더니 얘가 싹 사라지는 거야. 여기 흡수된 거예요. KOH. 뭡니까 그거? KOH 자체가 CO2를 빨아들여요. 알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얘에 의해서 반응을 하는 걸로 보아. 쟤는 이산화탄소구나라는 걸 증명하는 거죠. 그래서 봐. 효모의 알코올 발효에 의해서 기체가 발생하는데 저 기체가 뭐다? CO2라는 거예요. 효모 맹간부 실험은 CO2가 발생합니다. 용액의 높이가 낮아진다. 왜요? 공간이 생긴다는 거죠. 용액의 높이가 낮아진다는 그 공간을 CO2가 채워진다는 거죠. 자, 효모는 O2가 없는 환경에서는 뭐 한다? 무산소 호흡을 할 수 있다라는 설명이고요.
KOH 용액을 넣으면 맹관부의 수면이 왜 높아져요? 거기에 있던 CO2 기체가 KOH 수용액에 흡수되어서 그래요. 알았습니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맹관부 실험 딱 나오면 이거 알코올 발효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아셨죠? 자, 젖산과 알코올 발효에 대한 설명이 나오네요. 결국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젖산 발효는 CO2가 나오지 않아요. 또 젖산 발효는 무산소 호흡보다 어때요? 빠르죠? ATP 효율은 떨어집니다만 속도가 빨라서 금방금방 공급을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어나는 장소 보면 우리는 이거 배웠어요. 근육이요. 특히 근육은 다핵세포죠. 세포의 하나의 핵이 되게 많은 다핵세포군입니다. 아셨어요? 거기서 젖산 발효가 많이 일어났다. 중요한 얘기고, 알코올 발효 방금 전에 봤지? 효모 실험에서, 맹관부 실험에서, 그지? 알코올이 발효가 될 땐 뭐가 생긴다? CO2가 발생을 하고, 알겠지? 그래서 그 CO2는 뭘로 빨아들였어? KOH로 빨아들였죠. 오케이? 됐어요. 자, 여러분, 알코올 발효는 혹은 젖산 발효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그렇지 않죠. 미토콘드리아에서는 산소호흡이 일어나고요. 세포 질에서 발생을 합니다. 아셨습니까? 오케이? 자, 이거는 아까 여러분들은 설명한 다 내용이고, 느리다, 빠르다, 공통점, 산화반응, 발열반응, 이거예요. 그 다음 발생하는 총 에너지량이 같다는 건 포도당 하나가 686kcal 에너지거든. 그 중에 몇 퍼센트를 저장하냐는 거지. 저 아이는 일부를 저장하고 얘는 저장하지 않고 빛과 열로 한꺼번에 확 내보내요. 알았습니까? 그 차이. 하지만 생성물의 종류 똑같죠. 이산화탄소와 H2. 알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차이. 됐고, 자, 여기서 만들어지는 ATP에 대한 얘기인데, 여러분 여기서 잘 봐봐. 여기 리보스라고 써있죠, 리보스. 그죠? 이 리보스가 탄소가 몇 개예요, 여러분? 5개거든요. 그래서 5탄당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리보스를 갖는 애가 누구냐? 리보스를 갖고 있는 애가, 여러분, 참고로 알고 계세요? 핵산의 단위체가 뭔지 알아? 핵산의 단위체. DNA, RNA 단위체. 오, 맞았어요. 뉴클레오타이드거든요. 뉴클레오타이드에서 여러분, DNA에서 D가 뭔 뜻이에요? 디옥실리보스죠. RNA R은요? 그냥 리보스. 저거요. 리보스. 다시 말해서 뉴클레오타이드의 당이 알았니? 리보스. RNA의 단위체 뉴클레오타이드의 5탄당이 저 리보스라고. 알았어? 결국 RNA 단위체 뉴클레오타이드의 5탄당은 저 리보스다라는 것을 같이 매치시켜서 알아둬. 알았니? ATP의 5탄당과 RNA의 뉴클레오타이드의 5탄당은 같은 리보스야. 리보스. 한번 누가 뭐 확 쫓아가서 너 몇 살 잡을 거야, 알았어? 여기 봐라. 이게 아데닌인데 여러분 아데닌 어디서 들어봤어? ATGC. DNA 염기. DNA 염기가 뭐야? 아저씨 차 타고 가요. AGCT잖아. 그치? 거기서 A가 아데닌이거든. 요것들을 모아서 뭐라고 부르느냐? 아데노신이라고 불러. 이렇게 합쳐서. 알았어? 결국 아데노신 이거 뭐야? 하나, 둘, 셋. 인생계 3개잖아. TP. 하나 있으면 하나대를 모노라고 해. 모노. 둘을 뭐라고 그래? 다이. 셋을 뭐라고 해? 트리. 아데노신 트리포스폴. 그게 ATP야. 알았지? 근데
얘의 에너지 결합은 요것만 있어. 다. 맨 끝부터 두 번째하고 두 번째에서 세 번째하고 여기 요 두 개가 고에너지 결합. 알겠어? 7.3kcal. 고에너지 결합. 저게 끊어지면 에너지가 생기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여기 보면 요거 하나 딱 끊어지면서 알았어? 이렇게 가면서 에너지가 나오는 거죠. 여기.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화지. ATP가 아래로 가는 거. 이화. 근데 반대로 올라가면 동사. 동화지. 이게 어디서 일어난다고? 미토콘드리아에서. 발생하는 열의 일부가 여기 들어가서 얘를 합성하는 거야. ATP. 알았지? 그럼 얘가 어디? 미토콘드리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근데 아까 니네 세포질에서도 젖산 발효며 알코올 발효 있었잖아. 그치? 거기서 이 일이 일어날 수 있어.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 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얘기지 꼭 미토콘드리아 내에서만 이게 있다는 얘기는 아니라고. 알았죠?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는 이화도 있지만 뭐도 할 수 있다. 동화도 할 수 있다. 이게 너무 중요한 말이야. 알았니? 인상기를 요렇게 써. 뭐라고? PI라고 일반적으로 표현해. 인상기 자체가. 알았지? ATP란 그래서 인상기가 두 개밖에 없네. 그게 ATP. 야, 하나밖에 없으면 뭐라고 부를래? AMP라고, 모노. 알았어? AMP가 되기는 정말 어려워. 걔는 나가, 쓰레기야. 자, 여기서는 그 얘기 해주는 거야. 에너지 전환과 이용해서 보면 요 말이 조금 전체적인 생명과학에서 중요한 말인데 ATP에 저장된 에너지라는 것이 대부분 이런 데 쓰인대. 근데 니들한테 가끔 나오는 게 얘야. 이 말을 잘 알아도 능동수송이 뭐냐면 일반적인 확산 같은, 그지? 일반적 수송이 아니라 반강제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소화. 이런 과정이야. 원래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물질이 이동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게 확산 아니냐? 그지? 이런 게 확산이고 자연스러운 건데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입자가 이동하는 거야. 입자. 물이 이동하면 삼투압이고, 알았어? 입자가 이동할 땐 뭐가 필요하다? 여기에 ATP가 필요한 거지. 이때 능동수송을 할 때. 그럼 능동수송이 어떤 거냐? 자, 앞으로 배우겠지만 배설계에서, 알았어? 보통의 우리가 말하는 그 세뇨관이 있지? 거기서 모세혈관으로. 세뇨관에서 모세혈관으로 제흡사라는 애들이 있거든. 이게 아미노산하고 포도당이야. 얘를 능동수송이라고 부릅니다. 알았지? 그 다음에 흥분의 전도에서 나트륨 관련법. 나트륨 칼륨 펌프가 있거든. 자, 이것을 우리가 신경세포막이라고 논다면 항상 나트륨 이온은 여기가 높아. 알았어? 세포막을 중심으로 여기가 바뀌다. 여기가 아니고 세포막을 중심으로 얘가 어떻고? 낮고. 칼륨 이온 농도는 낮고 여기가 높아야 돼요. 그런데 나트륨 칼륨 펌프에서는요, 나트륨이 어떻게? 이렇게 이동해요. 칼륨은 어떻게 이동하고? 이렇게 이동하고. 무슨 얘기입니까? 나트륨은 농도가 약한 데서 높은 데로 억지로 ATP를 써서 내보내고,
칼륨은 오히려 낮은데 높은데 억지로 해서 넣으면 이게 나트륨 칼륨 펌프라는 거예요. 그럼 안쪽에 내부의 전위를 낮추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럴 때 바로 ATP를 쓴다는 겁니다. 알았죠? 네. 그리고 이제 강제로 좀 심하게 들어가면 소화해서 음식을 흡수를 하잖아. 우리가 씹어서. 그래서 이 소장에 가서 음식물을 막 빨아들입니다. 음식물을 막 단위체를 빨아들여요. 모세혈관과 안주관을 통해서. 그러면 나중에 우리 몸 안의 농도가 더 높아질 거 아니야. 막 빨아들였으니까. 그때 남은 거를 끌어들일 때도 ATP를 써요. 알았습니까? 뭐 이렇게 바닥에 떨어져 내 거.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이야. 됐어. 그럼 여기도 결국은 설명이라는 걸 쭉. 여기 기초 문제도 얘들아 그냥 쿡 하고 넘어가면 안 돼. 그나마 여기서 많이 틀렸던 그런 것들 나오는 거니까. 야, 5번 맞냐 틀리냐? 간을 효소가 관여하고 나는 관여하지 않는데. 당연히 틀리겠지. 둘 다 물질 대사인데. 그치? 관여한다. 이거 끝까지 풀어와라. 다음 시간에 잘 들어. 내가 시험을 볼 거야. 생명현상부터 지금까지 볼 건데 똑같이 좀 어려운 유형들을 보게 될 거야. 그럼 노트 꺼내놓고 봐. 알았지? 그리고 모르는 거를 딱 봤을 때 자기가 봤다면 거기다 체킹을 해. 그러니까 나는 시험 점수를 안 보고 노트를 먼저 볼 거야. 아니면 B4지에다 적어놓은 거 가져와서 쓰든지. 알았어? 뭐든지 보여줘. 고생했어.